이 엘레학파는 관심은 뭐였냐면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보다는 그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답을 그냥 찾았다고 본 것 같아요. 변화였어요. 왜 변화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렇죠? 아니 뭔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변하는 거는 맞고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는 현재는 알고 있지만 정말 왜 변하는지는 모르죠. 예, 그건 왜 변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엘레아파 사람들은 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그렇죠. 만물의 근원적 재료보다는 만물의 변화에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만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 변화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약간 아까 말했던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물은 항상 변화 속에 있지만 어떤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면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하나의 변화없는 실체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변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패턴은 뭐죠? 어떤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법칙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렇죠? 하나의 변화없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봤고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것을 하나의 불로 생각했고 그것을 일자라고 한 거예요. 일자. 그렇죠? 예, 일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자가 뭐냐? 파르메이데스의 형이상에서 말하는 만물의 권위되며 변하지 않는 실체이고 다수가 대립하는 건데 이후 형이상학적 실체의 의미를 널리 쓰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한테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동시대인이 이 팔메이데스. 이 팔메이데스는 그 소크라테스한테도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요. 소크라테스한테도. 이 팔메이데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봤어요. 변화는 없다. 그리고 변화는 오히려 착각이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현대말로 하면 가상일 뿐이다. 예, 실제로 변하는 게 없다. 눈에 우리가 가령 3D 요즘 뭐죠? 그 VR 그렇죠? 그죠? 이 VR 같은 거를 그 눈에다가 이렇게 VR 기기를 대고서 어떤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봐요. VR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럼 실제로 뭔가 절벽에 뛰어내린 건가요? 아니죠. 예. 가상이죠. 착각이죠. 일종의. 그 실제는 변화가 없죠. 이 사람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가상이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만물의 근본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하고 그것은 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변화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이죠. 예,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이분은 변화는 없다. 하지만 무언가 어떤 실체, 일자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제논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엠페도클레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물에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재료와 운동과 변화라는 대립된 주장이 어느 한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결합해서 이 사원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사원소설. 예, 물, 불, 공기, 흙의 관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대립이 되잖아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걸 찾은 거예요. 왜냐면 변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감각 지각으로 보면 변하잖아요. 모든 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어떤 원리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4개의 원소를 상정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물, 불, 공기, 흙이야.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원소를 상정을 했고, 그것은 물, 불, 공기, 흙이고, 이 물, 불, 공기, 합의 조합으로 인해서 변화가 수반된다고 본 거죠. 네, 이 핵심,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변화의 구체적인 힘이 뭐냐? 그러니까 4가지 원소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무슨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력. 그것을 미움과 사랑, 조화와 부조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좀 그런 거예요. 아니 미움과 조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미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누가 미워하고 누가 조화와 부조화를 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지 어떤 동력이 생기고 이 4가지 원소가 결합과 분리를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그 조화와 부조화, 사랑과 미움의 배후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원리인 누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뇌를 제가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그려져요. 이 머릿속으로 무엇인가 상상을 하게 되죠. 상상. 그죠? 이성으로. 그리고 나서 이것을 손을 통해서 그림으로 구현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엠페도클레스가 4가지 원소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처음에 촉발시키는 상상력, 어떤 의도, 그게 뭐냐? 그건 뭐냐? 그거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언가 그렇게 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누스라는 정신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성적인 원리.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이 엠페도클레스는 세계를 이루는 만물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데모클리토스는요, 이것을 받아서 그 원자론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소가 아니고 하나의 원자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원자죠. 동일한 원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 물리학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동일한 원자로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의 동일한 원자 안에, 동일한 그 하나의 원자 안에 이런 누스와 같은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본 거죠. 그쵸? 그 원자 안에 이런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원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르메데스의 일자를 닮았지만 사물이 결합하는 단위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유물론을 최초로 창설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정신도 하나의 물질적 원리인 거죠. 데모클리토스에게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잘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수업 시간에는 더 완벽한 이해를 갖고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